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제5회 화학분석기능사 CBT 시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양성자수 6개, 중성자수 7개가 들어있는 원자 번호에 원자의 원자 번호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큰 값이 뭐가 되는 거죠? 질량수가 돼요. 그래서 질량수라는 것은 원자 번호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중성자수. 자, 그럼 여기에서 원자 번호는 뭐와 동일할까요? 그렇죠. 원자 번호라는 것은 양성자수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를 물었어요? 문제 조건에서 원자의 원자 번호를 물었어요. 그러면 원자 번호를 물었으니까 뭐와 동일한 값을 가지는 거죠? 양성자수와 동일한 값을 가지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양성자수가 몇 개죠? 6개. 그럼 원자 번호는 몇 번을 가지는 거죠? 6번의 원자 번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수소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보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수소결합이 나오게 되면 원자와 원자 결합이 아니고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자, 그리고 전기 염성도가 큰 FON이 H와 결합된 형태의 분자끼리의 결합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가번에 보시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자와 원자 사이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이 되는 거죠. 나번 전기염성도가 큰 FON의 수소화물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FON의 수소화물이라는 것은 라번에 보시게 되면 HF, H2O, NH3. 그래서 수소결합을 한다는 것은 HF와 HF, 분자 간의 결합. 자, 그리고 H2O와 H2O, 그리고 NH3와 NH3처럼 분자 간의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전기염성도가 큰 FON에서 분자끼리의 결합이다. 그래서 반드시 수소결합이라는 것은 FON의 원자가 나와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은 수소결합을 하는 물질은 수소결합을 하지 않는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은 게 아니고 높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수소결합에 대한 설명이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할로겐 원소의 성질 중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작아지는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로겐 원소라는 것은 7족을 이야기죠. 7족. 할로겐 원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불소, 염소, 보롬, 요오드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가의 물질을 가지는 게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할로겐 원소에서 7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것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를 하면서 증가하는 물질이 뭐가 있느냐 하면 원자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이 있고, 그리고 금속성. 자, 그리고 물리적 성질. 자, 여기서 물리적 성질이라는 것은 끓는 점과 녹는 점을 뜻해요. 자, 이 물질들은, 이 조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증가해요. 반면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게 뭐냐면 이온화 에너지. 자, 그리고 전기 염성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할로겐 원소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할로겐 원소니까 같은 족에서 7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7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쪽으로 족이 되니까.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은 원자 반지름, 그리고 금속성, 그리고 물리적 성질이라는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은 증가하는 반면에 이온화 에너지나 전기 염성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작아지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뭐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20ml의 수소와 10ml의 산소가 반응하면 20ml의 수증기가 발생한다.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여러분들 20ml의 수소라는 것은 H2예요. 그리고 10ml의 산소는 O2죠. 자, 그리고 20ml의 수증기라는 것은 H2예요. 그러면 수소가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뭐를 발생시키죠? H2O를 발생시켜요. 그러면 오른쪽에 산소가 한 개 있으니까 여기에 산소가 한 개. 그래서 0.5를 곱해주면 한 개죠. 산소나 수소는 분자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O2, H2로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지금 보시면 수소 20ml 그리고 산소 10ml 그러면 물 얼마죠? 20ml. 그래서 지금 개수를 보면 1대 0.5대 1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이 20ml, 0.5 반이 10ml, 1이 20ml니까 1대 0.5대 1. 다시 말해서 20ml, 10ml, 20ml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일정한 뭐가 형성되죠? 정수비가 성립이 돼요. 따라서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되는 법칙이 뭐죠?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그러죠. 자,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동상으로 사용되는 용매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이동상으로 사용되는 용매의 구비 조건입니다. 자, 가번 점도가 커야 한다. 우리가 이동상으로 사용하는 용매니까 점도라는 게 뭐죠? 끈적끈적한 성질이에요. 그러면 끈적끈적한 성질의 용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기체 자체가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점도는 무조건 어때야 되죠? 작아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점도는 작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끈적끈적한 성질은 작아야 된다는 거죠. 답은 적당한 가격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답은 관 온도보다 20에서 50도 정도 끓는 점이 높아야 한다. 답은 분석물의 피크와 겹치지 않는 고순도여야 한다. 당연히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이온의 수와 전하, 전류, 전하의 이동 등의 영향을 받는 분석법은 자, 이 내용은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자, 이온의 수, 그리고 전하, 전류, 전하의 이동도에 영향을 받는 분석법은 뭐가 되느냐 하면 전도도 측정법이라고 그러죠.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폴라그래피법에서 용액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으면 질소, 가스 등을 수분간 통과시켜서 제거해야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는 산소입니다. 자, 지금 용액 속에 산소라는 O2라는 물질이 존재를 하면 질소, 가스 등을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질소, 가스를 통과를 시켜서 용액 속에 들어있는 O2를 제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돼요. 그리고 문제 8번.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나 분자는 자외선 및 가시광선을 흡수할 때 생기는 변화를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뭐를 공부를 좀 해보느냐 하면 들뜬 상태와 여러분들 기저 상태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걸 우리가 바닥 상태를 기저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것을 들뜬 상태를 다른 말로 여기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바닥 상태는 기저 상태와 같은 말이고 들뜬 상태는 여기 상태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요. 자, 반면에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건 자체 내에서는 어떤 형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원자나 분자가 우리가 자외선 및 가시광선을 흡수한다고 그랬어요. 자, 흡수하는 반응은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가 되면 전자가 전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바닥 상태나 들뜬 상태의 개념 같은 경우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화합물 중에서 염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3인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 O를 기준합니다. O. 그래서 O가 마이너스 가수, O를 제외한 나머지는 플러스 가수예요. 그러면 O는 마이너스 몇 가죠? 2가예요. 그래서 산소가 한 개니까 마이너스 2. 자, 여기는 O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 4. 여기는 O가 세 개니까 마이너스 6. 여기는 O가 네 개니까 마이너스 2에 4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화합물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가수가 돼야 되죠? 일치를 해야 돼요.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H가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럼 중간에 들어있는 CL의 염소의 산화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마이너스 2죠, 산소가. 그러면 H가 플러스 1이니까 염소는 뭐가 돼야 되죠? 당연히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그럼 제로가 됩니다. 자, 나번 같은 경우에서는 산소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H가 플러스 1이니까 염소는 뭐가 돼야 되죠? 플러스 3이 돼야 되죠. 자, 그리고 다번 같은 경우에서는 산소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리고 H가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염소가 얼마가 돼야 되죠? 플러스 5가 돼야지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8이에요. H가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염소는 플러스 7이 되는 거죠. 따라서 산화수가 3인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보면 수산화 이온이라는 게 OH-죠. 수소이온이라는 것은 H 플러스고 따라서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모일 때 pH는 우리가 pH를 계산을 한다는 것은 H 플러스를 지금 문제 조건에서 제시하고 있느냐 아니면 OH-를 제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pH 구하는식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OH-가 주어졌다는 소리는 알카리성이라는 뜻입니다. 용액의 액성이. 반면에 H 플러스로 주어지게 되면 액성이 산성이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 먼저 산성일 때, 산성 물질일 때 pH는 여기서 P라는 게 마이너스 로그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로 계산을 하면 돼요. 반면에 알칼리 성물질일 때 자, 알칼리 성물질에서 pH는 14 플러스 로그 OH 마이너스 이 식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알칼리성이라는 것은 염기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식에서 보면 산성물질이라는 것은 H 플러스 농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 조건에서 H 플러스 수소이온 농도가 주어지면 이 식을 쓰면 되죠. 반면에 지금 10번에서 주어진 것처럼 OH 마이너스 농도가 주어지면 아래쪽에 있는 식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수산화이온이라는 OH-의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이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산기는 공학용 계산기, 계산하는 문제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의 값이 나오느냐면 10.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고체가 액체 용해되는 경우에 용해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틀린 것은 자, 답은 고체 표면적의 크기, 나번의 교반 속도, 답은의 압력의 정감, 라번의 온도의 변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액체의 용해를 시키는 게 뭐죠? 고체예요, 고체. 자, 그래서 고체를 녹인다는 거죠. 액체에 용해시킨다는 것은. 그러면 압력과는 관계가 없죠. 반면에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압력과 온도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12번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으면 용해 속도가 빨라요. 용해가 잘 돼요. 반면에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서는 압력에는 무관하고 온도가 높으면 잘 녹겠죠. 그래서 온도적인 측면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용해되는 거랑 기체가 용해되는 거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관계없는 것은 답은 압력이 관계가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들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용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체는
압력이 높고 온도가 낮을 때 잘 녹습니다. 그럼 질소는 물에 잘 녹는다. 질소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난용성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나번 무극성인 기체는 물에 잘 녹는다. 우리가 물이 극성이에요. 그래서 극성인 물질이 물에 잘 녹는 거죠. 따라서 무극성 또는 비극성이라는 것은 극성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답은 기체는 온도가 녹으면 물에 녹기 쉽다.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때요? 물에 잘 녹는 거죠. 자, 그리고 답은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압력이 높고 온도가 낮을 때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11번과 12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에서 염기성이 가장 강한 것은, 여기서 염기성이라는 것은 알칼리성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pH 7을 기준을 했을 때 pH 14 쪽으로 또는 pH 0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pH 7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 쪽으로 가게 되면 강염기성, 0 쪽으로 가면 강산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따라서 염기성이 가장 강하다는 것은 pH를 나타냈을 때 14의 값에 가까운 걸 찾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먼저 0.1몰의 HCl이에요. 그럼 0.1몰의 HCl은 여러분들 H는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니까 HCl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전리되죠. 그럼 HCl이 0.1몰이니까 1대 1대 1이니까 H 플러스도 0.1몰, Cl 마이너스도 0.1몰이에요. 자, 그럼 조금 전에 pH 구하는 식에서 보신 것처럼 pH를 계산을 해보면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죠. H 플러스가 있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자리에 0.1몰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0이 되죠. 그래서 강한 산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번도 마찬가지예요. 나번도 pH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3성. 그럼 계산을 해보면 3.0이 나와요. 자, 그리고 답은 pH 4. 자, 그리고 라번은 OH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pH는 14 플러스 로그 OH 마이너스죠. 그러면 14 플러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성을 대입을 해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보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3.0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가장 강한 염기성을 찾으시오 그러면 pH가 13이 되는 라번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가장 강한 산성을 찾으시오 그러면 1.0의 값을 가지게 되는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pH,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주어졌을 때 pH 구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14번. 알칼리 금속에 속하는 원소와 할로겐 쪽에 속하는 원소가 결합해서 화합물을 생성하였다. 이 화합물의 화학 결합은, 자, 여기서 알칼리 금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1쪽이에요, 1쪽. 자, 1쪽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Na+입니다. 자, 그리고 할로겐 원소는 몇 쪽이냐 하면 7쪽이에요. 7쪽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Cl-예요. 그러면 Na+와 Cl-가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NaCl이 되죠. 따라서 어떤 결합이죠?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되니까 이온 결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면 산화시키면 카르복실산이 되고 환원시키면 알코올이 되는 물질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CH3CHO라는 게 아세트알데하이드예요. 자, 이 물질을 산화를 시켰어요. 자, 산화를 시키게 되면 산소하고 반응시키는 것을 산화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0.5 O2와 반응을 시켜줘요. 그럼 뭐가 되느냐 하면 CH3COOH라는 아세트산이 만들어져요. 반면에 환원을 시켰어요. 자, 환원을 시킨다는 것은 뭐를 주입하는 거죠? 수소 H2를 반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C2H5OH라는 뭐가 만들어지죠? 에틸알코올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산화시키면 카르복실산, 그리고 환원시키면 알코올이 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뭐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아세트알데하이드.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번. 탄소 간이 2중, 3중 결합의 검출에 이용되면서 불포화 화합물에 가하면 젓갈색이 무색으로 변하는 할로겐 원소는, 자, 일단은 할로겐 원소는 7족이죠. 마이너스 1가를 가지는 7족. 불소, 염소, 브롬, 요드. 요드를 아이오드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2중 결합, 3중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2중 결합 그리고 3중 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2중 결합과 3중 결합을 하는 물질은 불포화 화합물이에요. 또는 불포화 탄화수소. 반면에 단일 결합은 포화 탄화수소라고 이야기하죠. 자, 따라서 불포화 화합물에 가하게 되면 젓갈색을 나타내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젓갈색이 무색으로 변하는 화합물이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느냐 하면 나분, 브롬.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탄소 원자와 탄소 원자 사이에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화합물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합을 했을 때 단일 결합 있잖아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그리고 삼중 결합. 자,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는 결합의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결합의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결합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 이중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에서 결합의 에너지가 크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번. 탄소는 4족 원소로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다. 다음 중에서 탄소의 동소체로 볼 수가 없는 것은. 자, 우리가 탄소의 동소체라는 게 뭐죠? 동소체라는 게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원자의 배열 상태나 결합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주 성분은 탄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가번의 원유, 나번의 흑연, 다번의 활성탄, 라번의 다이아몬드. 나번의 흑연이나 다번의 활성탄, 라번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서는 주 성분이 탄소예요. 그렇지만 원유 같은 경우에서는 탄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탄소의 동소체로 볼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 물질로 구성된 원유는 탄소의 동소체로 볼 수 없고, 반면에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의 배열 상태나 결합 방식이 달라서 성질만 달라지는 것들이 흑연, 활성탄,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동소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활성탄 같은 경우에서는 활성탄소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활성탄소를 줄여서 활성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번에 보시면 현재 사용되는 주기율표는 다음 어느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양성자수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원자 번호라는 게 양성자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양성자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화합물의 액성이 모두 염기성인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염기성이라고 하면 알칼리성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알칼리성을 제가 지금 그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Na2O가 염기성이에요. 그리고 CaO가 염기성이에요. 그리고 Na2O가 염기성이에요. K2CO3가 염기성이에요. 자, 그리고 산성은 파란 글씨로 표시를 해볼게요. SO2 산성이에요. 자, 그리고 CO2 산성이에요. 자, 그리고 중성, 산성도 아니고 중성은 황색 펜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서 KCl 중성, 그리고 NaNO3 중성. 따라서 염기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온도 및 압력 하에서 용질이 용해도 이하로 용해된 용액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자, 물이 있습니다. 물이라는 용매가 있어요. 물이라는 용매가 가지고 있는 격자가 100개의 격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온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는데 100개의 격자에 100개의 이온이 녹았어요.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반면에 불포화 용액이라는 것은 100개의 격자가 있는데 이 격자를 다 채우지를 못했어요. 비어있는 격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불포화 용액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과포화 용액이라는 것은 100개, 격자가 100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1개 이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럼 100개는 격자를 채우는데 101개가 들어가면 1개가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다 녹지 못하고 남아있는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과포화 용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용해도 이하로 용해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용해도 이하로 용해된다는 것은 격자의 100개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온이 우리가 100개를 다 채우지 못했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불포화 용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번. 다음 중에서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에 있는 원소로 금속성과 비금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양쪽성 원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양쪽성 원소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양쪽성 원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알루미늄이 AL이에요. 자, 그리고 아연. 자, 아연이 GN. 그리고 주석. 자, 주석이 SN. 그리고 납. 자, 이렇게 밑에 납이 PB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암기를 했을 때 첫 번째를 따서 알아주납. 그래서 양쪽성 원소는 알아주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알루미늄 있죠? 아연 있죠? 주석 있죠? 그러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구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를 보시면 NaCl이 염화 나트륨, KCl이 염화 칼륨이죠. NaCl과 KCl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불꽃 반응이죠. 그래서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경우에서는 불꽃 반응을 하거든요. 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서는 노란색, 그리고 칼륨이라는 K 같은 경우에서는 보라색을 나타내게 돼요. 따라서 NA와 K, 칼륨을 구별하는 것은 불꽃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낸다는 거. 자, 그리고 24번 산소의 원자 번호는 8번이다. O2-이온의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를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산소가 8개인데 지금 2-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2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원자 배열을 우리가 전자 배치 순서를 보면 1s2, 2s2, EPU.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많이 하죠. 그리고 3s2, 그리고 3p6, 뭐 순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8번이지만 실제로 O2-는 10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10개. 그래서 1s2, 2s2, EPU.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거죠? 10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바르게 표현된 것은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8번 O 이걸 그대로 표현한다 그러면 1s2, 2s2, EP 그러면은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4개. 그죠? 자, 그럼 25번. 0.1몰 아세트산 용액 25ml와 0.4몰 NaOH 용액 25ml를 혼합한 용액에서 NaOH의 농도는, 자, 여기서 아세트산이라는 것은 CH3COOH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혼합을 했으니까 0.1몰 아세트산 용액 25ml, 0.4몰 NaOH 용액 25ml. 자, 그러면 NaOH 용액의 농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NaOH를 앞에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앞에 나타냈을 때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 자, 먼저 NaOH의 농도는 몇 몰짜리? 0.4몰짜리가 25ml예요. X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빼줍니다. 그리고 아세트산은 0.1몰짜리 25ml. 나누기 농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부피의 합으로 나눠줘요. 25ml 플러스 25ml.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얼마의 값이 나오느냐면 0.15몰이 나오죠. 그래서 NaOH는 0.15몰이 되는 거죠.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6번에 보면 AS2O3 중에 AS 1g 당량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AS2O3의 가수를 나타냈을 때는 대각선으로 나타내면 돼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거든요. 그러면 이 값은 AS는 3 플러스 그리고 O는 2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기를 했을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AS 3, 5,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개수를 표현을 하게 되면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그러면 플러스의 가수가 당량이 되니까 플러스의 가수가 3가예요. 그래서 AS2O3는 3당량짜리예요. 이렇게. 그러면 1g 당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분자량에서 당량수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분자량을 계산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 AS2O3의 분자량은 AS가 지금 얼마죠? 74.93 2개 플러스 O 16짜리가 3개. 자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자 분자량이 74.93이 나와요. 계산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는 분자량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지금 AS2O3의 당량을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AS53의 당량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자량이 나와요. 분자량이 나오면 이 값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분자량 AS2O3의 분자량에서 3당량을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면 여기에서는 AS의 1당량을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AS의 원자량이 74.93g이거든요. 그럼 지금 몇 당량짜리죠? AS가 3당량짜리. 그래서 3으로 바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24.98g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수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27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11번짜리 NA 23의 알마전 전자배열은 그러면 NA가 지금 여러분들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11번이에요. 11번이니까 1s2, 2s2, EPU 여기까지가 10개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3s2인데 11개니까 3s1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체의 용해 조건으로 알맞은 것은 기체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 때 용해도가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거는 오다.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 때.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29번. 탄소와 모래를 전기로 넣어서 가열하면 연마제로 쓰이는 물질이 발생하는데 알맞은 것은 자, 우리가 여기서 연마제라는 거는 뭐예요? 물체의 겉면을 이제 윤곽하게 닦아주는 것을 우리가 연마제라고 그러죠. 따라서 연마제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카브런덤이 되는 가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포도당의 분자식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도당이라는 것은 단당류를 뜻하죠. 단당류. 그래서 단당류의 가장 대표적인 포도당이 가번. 그래서 포도당은 다른 말로 글루코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번 같은 경우에서는 다당류예요. 다당류. 자 다당류에 이당류. 다당류가 아니고 이당류죠. 이당류. 자 이당류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설탕 또는 저당 성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N성을 해놓은 다번이 뭐냐면 다당류예요. 그래서 다당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녹말이나 셀룰로스가 있죠. 따라서 가번은 단당류. 자, 단당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나와 있는 포도당, 과당이에요. 반면에 나번은 이당류. 이당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설탕이나 젖당. 그리고 다번은 다당류. 다당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녹말이나 셀룰로스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를 공부를 했을 때 CBT 시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충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CBT 시험도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됐던 내용이고 계속적으로 출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를 보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공부를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복습이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계속 반복 학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